6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6월 27일 금요일이고요. 자, 장이 맞춰진 지 1시간 23분 지나면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 종가 모습이거든요. 마이너스 0.66% 내린 323.63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애프터마켓도 0.27% 내리고 있는 322.79로 현재 버텨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또 하락하지 못했던 세 가지의 주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샤르. 어저께 뉴스에도 전해드렸죠. 일명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거든요. 그의 공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테슬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후임 대안이 없는 가운데 사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아프샤르에 대한 별도 영상을 저희가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뭐죠? 모델 Y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죠. 모델 Y 때려잡겠다고 시작한 중국의 샤오미에서 만든 SUV 전기차가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의 판매 그리고 뒤에서 시진핑 정부가 빵빵빵빵 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생각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는 모습이 또 테슬라한테는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 외에도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닌데 스페이스 X에서 좀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붕괴되고 있다. 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시 당국이죠. 스페이스 X가 있는 사우스 텍사스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 이제 알려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스타베이스라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몰라도 테슬라의 상승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긍정적인 소식 몇 가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량을 공장에서 고객 집까지 직접 운전해서 주행하는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좋은 광고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진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실수 많이 하는 거 괜찮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항목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자율주행 FSD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냉정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까요? 플러스 1점 땡땡 다우, 나스닥은 플러스 0.52, S&P 500은 플러스 0.52, 러셀 2차는 플러스 0.03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장을 쭉 지켜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 끝나기 1시간 전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거지, 그 전까지는 피바다장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변함없이 트럼프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덕이 이거 요즘 장난 아니죠. 변덕이 막 그냥 시험이 죽을 듯 그냥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께 화이팅. 며느리 변덕 죽을 듯 아주 난리도 아닌데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자, 상호 관세를 뭐 연기하고 막 시한 연장하더니 오늘은 또 땡기기를 원한다, 당기기를 원한다. 무슨 고무줄입니까? 늘렸다 당겼다 늘렸다 당겼다, 변덕이 죽고 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이 M7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들 종목들 기업들에 대한 좀 일종의 제재 관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는 다시금 캐나다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좀 풍성한 저희가 뉴스거리 좀 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거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좀 들어가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대항마는 아니죠. 자, 샤오미가 최근 출시한 SUV가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욱 내려갈 것이란 우려로 주가가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자, 물론 테슬라의 하락은 샤오미 때문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샤오미가 항상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전날 U7 출시와 함께 예약을 받은 결과 1시간 만에 28만 9천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처음 내놓은 전기차 수 SU7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입니다. 와, 대박이네.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였죠. 그러나 중국의 경쟁사들이 잇따라 성능이 대폭 개선된 신차를 내놓음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20년 15%에서 지난해 10%,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7.6%까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자, 반 머스크 정서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가 성장세를 유지하는 곳은 중국뿐이었거든요. 이런 중국에서부터 점유율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가 테슬라의 중국 주력 차종인 모델 Y를 겨냥한 SUV를 내놓음에 따라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하락할 전망이죠. 자, CD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샤오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자, 이는 테슬라의 마진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이날 하락으로 테슬라는 지난 한 달간 11%, 올 들어서는 20% 각각 급락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한 데 비해 샤오미의 주가는 전일 홍콩 시장에서 3.6%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8%까지 급등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물론 저는 그래도 중국 전기차는 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 현지 내에서 분명 테슬라한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 때려잡자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데 테슬라가 잘 방어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다음 타자로 북한의 김정은을 지목했습니다.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면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럽죠.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타겟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타결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급등 급락을 막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가자 휴전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이내 도달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러니 자꾸만 이렇게 거짓으로면 지네들이 이겼다라고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 다시금 제재 완화하기로 하는 것을 안 하고 한 번 더 폭탄 퍼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야, 참 쉽지 않죠.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캐나다와 무역 협상 중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개무시하듯 미국은 캐나다를 진짜 51번째 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사는 저희 미주노 가족분들한테 조금 물어봤더니 트리도가 이제 사임한 지 좀 몇 달 됐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는 미국이 5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트럼프는 미국 빅테크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향해서 즉각 무역 협의를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반격이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미 대법원은 일단 하급심 출생 시민권 제한에 전국 효력 금지를 제동 걸고 나섰는데,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정 출산도 지금 줄지 않고 있는데 그거 없애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부 주에서는 그거를 트럼프의 손을 좀 들어주기도 했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PCE 발표한 날이었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그거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서, 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취업을 못하는 스트레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국은 여러분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잖아요. 취직도 못하는 대학 하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좀 모습, 좀 진짜 안타깝죠. 그렇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후임 세대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바람이 저희 기성세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 아이스의 단속을 즉각 해달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이스의 라티노 커뮤니티 다음 타겟이 아시안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캘리포니아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PC 발표가 있었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행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5월 들어 우려만큼 높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개인 소득과 소비 지출은 5월 들어 위축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연방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상승한 거거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0.2%를 나타냈습니다. 대표 지수는 전년 대비 및 전월 대비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및 전월 대비 모두 전문가 전망치를 0.1포인트 웃돌았고요.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4월 상승률보다는 0.1포인트씩 높아졌지만 상승폭을 고려할 때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죠. 연방 준비 제도는 2.2% 물가 상승률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CPI 대신에 PCE 가격 지수를 준거로 삼죠. 자,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해왔지만 현재까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분위기다. 자, 파월은 지난 24일 의회에서 관세 물가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그러면서도 6월에서 8월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죠.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5월의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 개인 소비 지출도 0.1% 감소했습니다.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4% 감소해 지난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죠. 개인 소득 감소는 정부의 사회보장급여 지급 감소와 농장주의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고 연방 상무부는 설명했는데요. 파월 의장 등 다수 연준 인사들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다면서도 성장 둔화와 실업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미주놀이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발표된 물론 이제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PC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은 예상만큼보다는 심각하지 않네 하면서 조금 눈치 보다가 상승으로 쫙 출발했거든요. 이때 사냥 잘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코로나 때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한 폐렴이라고 기억나시죠? 한국에서는 35번째 대구 확진 환자 기억나시죠? 그때 트럼프와 그 참모들이 트럼프 1기 때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거들먹거리면서 아유 뭐 중국에 감기 가지고 뭐 이러나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거 미국 오는 순간 다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걱정되면 복면 강도를 예상할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스카프 하나 둘러매고 가십시오. 되게 교만 건방을 떨었거든요. 건방 떨어서 이제 대통령이 떨어졌죠. 또 여기서 트럼피들 이 얘기만 하면 또 늑대처럼 달려들죠. 네가 뭘 알고 그러냐. 부정선거했다. 그러면 부정선거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그 뉴스를 듣고 그 다음날 알리쇼 비오에 있는 코스코를 가봤거든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스카프를 둘러매고 왔더라고요. 이런 아시안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마스크 쓰고 왔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관세 정책과 연결시키는 게 좀 무리한 접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뉴욕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부터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장례식은커녕 장례를 치를 만한
관뚜껑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구덩이 파고 시체를 정말 파묻는 끔찍한 무슨 전쟁도 아닌데 이번 달은 넘어갔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미국의 실질 경제, 실물 경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소비의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에 제가 지금 잠시 와 있는데 여기도 소비가 꽁꽁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꽁꽁꽁꽁 얼어붙다 못해 정말 남극의 얼음을 능가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시장은 올랐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지금의 상승에 대해서 워런 버핏 형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갈 거야 라고 쇼치라는 것이 아니라 놀더라도 비상구 옆에서 놀아라. 미주놀이 추구하는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저희들은 짧게 여기서 말하는 짧다는 건 수익률이 짧다는 게 아닙니다. 평균 저희가 43%입니다. 하루에. 하지만 종목을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클 같은 종목도 자, 어제 올랐다가 오늘 또 확 내렸잖아요. 한번 살짝 볼까요? 아니 오늘 뉴스를 전하다가 말고 왜 종목 상담을 해주나. 그래도 또 돕고 살아야죠. 서클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5%. 여러분 서클이 보여주는 이 기술적 시그널 혹시 해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명 이게 악어법이라는 겁니다. 추가 하락을 예상한다는 거거든요. 어저께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듯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종목수 줄이시고 잦은 매매 줄이시고 매매를 자주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미주노래의 멤버십 특별히 VIP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커피원 멤버십 하시고 자꾸 VIP 영상 안 보인다 그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커피원은 정말 커피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주 9기 공부방에 지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때에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회복시켜주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계좌가 계속해서 불어나는 매직 같은 현상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야 되는 미주노의 추천 종목 올라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VIP 멤버십에서.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사랑입니다.